좋아요, 구독.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을 주셨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12만 2천 원에 비중이 55%입니다.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안고 가려고 생각 중인데 괜찮을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종가를 보니까 8만 4,100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12만 2천 원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이거 초전도체로 사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왜 사는지는 좀 물어봐야 알겠지만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 쪽인데요. 바닥에 사서 물렸다 그러면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물리게 되면 그 각오는 해야 돼요. 어떤 각오? 주구장창 빠져서 엄청나게 빠져서 여러분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종목이 뭐냐면 이마트입니다. 여기저기 커뮤니티 사이트에 많이 나와요. 지금 이마트, 신세계 이런 종목들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이걸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거 각오 안 합니다. 이거 말고도 카카오, 네이버도 있죠. 고점 대비 70%, 80% 빠진 거. 그러니까 고점에서 샀을 때에서는 항상 그런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각오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물려서 나중에 물렸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겠다 그러는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뭐 한 20% 올라온 다음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래요. 한번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20% 올라가겠죠. 그럴 텐데 바닥 대비 이게 8,000원짜리가 18만 원 갔어요. 2,000% 갔습니다. 20배 올라갔으면 20배 떨어지는 건 왜 안 됩니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질문하는 의도는 그냥 장기 투자하면 올라오지 않을까요? 물어보셨지만 저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은 공평합니다. 바닥에서 20배 올라갔으면 20배 떨어지기도 해야 돼요. 1년 넘도록 올라갔으면 1년 넘도록 빠지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인정할 수 있으면 보유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잘랐어야 되는데 지금 자르기에는 너무 늦었죠. 왜냐면 벌써 고점 대비 30%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는 듣기는 싫겠지만 10만 원서부터 12만 원 사이 물론 12만 원에 손절하고 싶겠지만 제가 볼 때는 1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시간이 지나서 12만 원 가고 14만 원 가고 16만 원 가고 물론 모든 종목들이 다 가면은 참 좋겠지만 주식이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이 굉장히 깊거나 떨어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10만 원이나 12만 원이 올라올 때 한번 잘랐다가 또 신성 델타테크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서 다른 건 하기 싫어요. 저는 이거에만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다시 나중에 또 조정받으면 그때 또 다시 싸게 들어가세요. 12만 2천 원에서 저는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물렸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겠다? 핑계예요, 핑계. 만약에 이거를 장기 투자해서 저는 10,000원까지, 5,000원까지 내려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케이, 5,000원까지 내려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하겠다. 그럼 언젠가는 5,000원 내려가다 또다시 뭐 14만 원, 16만 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버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지금 4만 원만 내려간다고 그래도 아마 갖고 있지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10만 원, 12만 원 가면 지금 단가가 너무 높아요. 20배가 올라간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저라면 이거를 그냥 팔고 그러니까 지금 말고 10만 원 이상에서 팔고 다른 쪽으로 좀 덜 올라간 쪽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매수 단가가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반등을 주면 10만 원대부터는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나노신 소재고요. 네. 12만 500원에 15%요. 12만 500원에 15% 비중이신데 나노신 소재 오늘 종가를 보니까 11만 8,200원입니다. 지금 조금 매수가를 이탈을 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나노신 소재는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전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나노신 소재를 사셨는데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신 이유가 딱히 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그 무슨 섹터로 알고 사셨어요? 네, 좀 내려온 것 같아서. 그냥 차트 보고 사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럼 무슨 섹터로 알고 계세요, 이거를? 그거는 잘 모르겠고. 네, 이게 이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2차 전지도 속하긴 하는데 2차 전지 소재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해질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해질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소재 부품은 제가 좀 그래도 좋게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2차 전지 소재 부품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 올라갈 걸로 좋게 봅니다. 태양광. 지금 중국이 전기차하고 태양광하고 요게 하도 얘네들이 중국 정부가 이제 불법 보조부터 해서 막 그렇게 하고 날림을 해가지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지금 제재를 가하려고 지금 화가 많이 좀 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서부터 계속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에 있는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제재를 가하겠다. 그리고 하여튼 그 기사가 아마 다음 달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제가 기사를 아까 전에도 보고 왔는데 올해 전 세계가 또 폭염에 지금 해수면 온도부터 해서 지금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과학적 데이터를 제가 쭉 보고 왔는데 올해 그런 기상 이변도 작년 못지않게 많이 지금 심할 것 같고 지금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지금 뭐 폭염 뭐 50도인가 60도인가 올라갔다고 하던데 4주 전에. 그러니까 지금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다 또 이제 그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이제 환경적인 요인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태양광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대선 또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러면 인프라 투자, 태양광 투자, 그다음에 풍력 투자 뭐 이런 얘기가 또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건 되게 좋게 보는데 혹시 원하시는 목표 가격이 있을까요? 그게 한 13만 원까지. 더 쓰세요. 네, 13만 원 말고 더. 더 하면은 먼저 보니까 14만 원인가 그까지도 올라갔던데. 그래요. 거기 정도까지는 일단 기본으로 보시고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의 이슈가 그러니까 태양광 이슈가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 결정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유럽하고 미국이 지금 손잡아가지고 중국 지금 어떻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태양광 이슈가 되면서 대선에 또 맞물리고 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되게 되면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도 좋아요 지금. 수급도 기가 외국에 많이 샀으니까. 그래서 일단 14만 원 정도 전에는 팔지 마시고요. 그냥 가져가시고 만약 14만 원 갔는데 좀 분위기가 태양광 쪽으로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좀 더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고요. 신풍제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9,000원에 60% 비중인데 신풍제약 그래도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이 나타났었죠. 종가 기준으로도 8% 넘는 상승이 나타났고 13,64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19,000원까지 여력이 있을까요? 비중이 꽤나 크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뭐 여력은 있는데요. 가격대가 참 아쉽네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19,000원이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전에 물려 있다가 최근에 올라올 때 수익으로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아서 아쉬운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더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경우죠. 올라올 때 급등할 줄 알고 19,000원에 쫓아 들어가 봤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 지금 차트를 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많이 밀렸으니까 다시 지지를 하고 뭐 15,000원, 16,000원까지 다시 반등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렸어도 올라간 폭의 절반 폭인 이런 데서 물렸거나 아니면 싸게 물려서 14,000원에 물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서부터 작년 1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의 최고 고점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박스권 고점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 저항 라인을 뚫을 거냐 뚫지 못하고 내려갈 거냐. 내려갈 거면 그 저항을 살짝 톡 하고 친 다음에 오히려 떨어지거나 거기도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근데 넘어갈 생각이 있으면 돌파하고 넘어가 버리죠. 어쨌든 지금 요 고점 라인은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그렇다고 고점 라인에 물렸으니까 손절하기도 애매한 자리고 그래서 손절할 필요도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물렸으면 그냥 길게 보세요. 길게 쭉 가져가다 보면 이게 워낙 바닥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많이 빠진 상태라 개인 투자자들도 지쳐가지고 대신에 물타기는 거의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언제 갈 줄 알고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했다가 안 가고 시간만 버릴 수 있는 경우들도, 왜냐면 제약주들이 원래 겨울에 잘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서 움직이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나올 때 비중을 확 줄이세요. 30% 이내로. 20%, 10%도 괜찮습니다. 수익이 나면은 확 줄이시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갖고 계신 보유 물량도 60%이니까요. 추가 매수는 어렵다라고 들어봤고요. 그래도 손절은 하지 마시고 홀딩하는 전략 괜찮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SP소프트를 주셨어요. 매수가가 22,000원에 비중은 50%인데 계속 홀딩을 해볼까요? 아니면 지금 좀 익절을 해야 될까요?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 23,900원이거든요. 이제 딱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셨는데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까요? 아니면 수익 실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둘 다 가능한데요. 자, 차트를 보니까 딱 어디 껴겨 있냐면 차트에 여기 고가 라인에 여기에 지금 저항대가 껴겨 있고 바닥은 여기지만 지금 다중바닥을 깔아놓은 건 여기지만 여기를 또 다지고 올렸죠.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는 다중바닥형. 근데 여기를 보고 이걸 여기서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22,000원이니까 여기를 지지를 보고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된다는 거는 좀 욕심을 내겠다. 혹시 뚫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니까 2만 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냥 눈 감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손실이 10%가 나겠죠. 근데 수익이 지금 났는데 비중도 적지 않은데 마이너스 10% 던지면은 이게 쉽겠어요? 이게 더 어려워요. 수익이 났는데 비중도 많은데 차라리 수익에서 팔면 모를까 손실이 10%예요. 못 팔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 욕심을 내는 사람들한테는 2만 원이 깨지면 던질 수 있다 그러면은 버티면 돼요. 근데 말이 쉽지 못 버팁니다. 비중이 5%도 아니고. 뭐 비중이 5%인데 버틸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0% 떨어져도. 손절하면 되지. 근데 50%잖아요. 아마 못 던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분할 매도 하세요. 분할 매도해서 만약 비중은 좀 적당하다. 이 정도면 난 버틸 수 있겠다. 그러면 2만 원 깨지면 던질 생각을 하고 안 깨지면 되는 거니까. 2만 원 안 깨지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때서 욕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적당한 것 같고요. 하여튼 2만 원 안 깨지면 보유는 가능한데 비중이 많으니까 여기 저항대도 있죠. 그래서 살금살금 팔면서 가시고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많이 넘어가면 이게 지금 신규주인데요. 항상 신규주든 그다음에 어떤 주식이든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 목표가는 없어요. 뭐 가상선으로 만들어 놓은 목표치는 있지만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비중만 줄여놓고 가져가셔도 되고요. 제가 차트적으로나 지금 뭐 뭘 보나 뭐 이렇게 딱히 나빠 보이거나 그러는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비중이 좀 많다라는 것만 계속 제가 초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비중 조절하면서 욕심을 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